네, 올해 잡혀있는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은 무려 47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무늬만 저출산 예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개입 육성과 몰카 방지, 인공지능 예산 같은 것들인데 저출산이라는 수식어만 가져다 붙인 걸로 보입니다. 그 허상을 박유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저출산 극복 예산 20개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황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예산, 게임개발 스타트업 공모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배정된 78억 원이 저출산 예산이라는 겁니다. 도서관 디지털화 사업도 K도서관 기반 마련이란 이름으로 22억여 원을 투입하는데 여기에도 저출산 극복용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쏟아낸 건 이뿐이 아닙니다. 몰카 유통을 막는 예산, 중소기업 직업훈련에 드는 예산, 위기청소년 지원 예산, 그리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까지 모두 신규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물론 출산이나 돌봄 등 직접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주거 지원 등 간접 예산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61.6%로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처 고유의 사업에 저출산 대비용이란 이름표만 붙여 예산을 타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을 살펴보니 중복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10개가 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년 예술가 지원 같은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틀어 저출산이란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산 항목별로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재정만 쏟아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현실을 더 절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최근에야 저출산 고령화 예산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대 효과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